피아노 학습자들이 가장 자주 치지만 동시에 좌절이 쉽게 오는 까다로운 주법이 하나 있습니다. 펼치마음이라 불리는 아르페지오인데요. 피아노의 연주와 반주를 다 전공한 저마저도 왼손에 이런 반주 파트라던가 오른손으로 마치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그런 패턴의 형태로 거의 매일 치다시피 하는 그런 주법이에요. 하지만 이 멋있는 주법은 저에게 오랜 시간 고통을 안겨준 그런 골칫거리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C 코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보면 화음을 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동시에 좀 꽤나 간편하게 칠 수 있는 것과 달리 아르페지오의 경우에는 이 음과 음 사이가 이렇게 펼쳐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처럼 껑충껑충 뛰게 돼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음들을 부드럽게 연결한다는 게 꽤나 어려웠었죠. 그런데 제가 소리를 듣는 음악적 귀가 점점 트였고 그 다음에 오랜 반주 활동을 하면서 교수법도 25년간 연구를 해보니 의외로 정말 쉬운 해결책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엄지 컨트롤이 그 해답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아르페지오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한 곡인 생쌍이란 작곡가의 백조라는 곡을 통해서요. 그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곡이요. 멜로디가 첫 소절 약간 익숙하시죠? 이렇게 초반부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갖고 있는 곡이거든요. 이 곡을 보시면 샵이 하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으셨을 때도 장조란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의 조와 동일한 사장조로 아르페지오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사장조는 솔이라는 음을 주인공으로 해서 파라는 음의 샵을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조인데 얘가 으뜸화음이 솔시레 요런 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르페지오가 되었을 경우에는 하고 이 솔을 한 옥타브로 얹어줘서 계속 무한대로 얹어주는 거죠. 보통은 가장 풀로 칠 때 4옥타브까지 치지만 저는 이제 3옥타브 정도까지만 갔다 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아르페지오를 쳤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음과 음 사이가 징검다리처럼 뜬다고 했었죠. 그럼 이렇게 띄었을 때 그 다음 건반을 1, 2, 3으로 가고 다시 1로 가는 순간 여기서 큰 그 갭이 벌어지면서 이제 손가락 그 연결이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음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게 이제 한 옥타브라고 했을 때 그 이상을 계속 넘어가는 그런 경우에 아르페지오가 되게 연주가 어렵고 까다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일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결국 오늘의 이제 메인 반주 형태 그리고 아르페지오를 이 곡 안에서 이제 쓰이는 형태로 배우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진짜 스탠다드한 아르페지오일 때 제가 극복했던 방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이 건반에서 다음 1번을 갈 때 얘를 되게 붙잡고 있는다거나 이 건반을 이렇게 억지로 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제스처를 아예 하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살짝 스치듯이 옆으로 수평으로 가주면서 솔에 도달할 때까지 손을 그대로 수평으로 움직여줬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약간 스치듯이 가는 게 핵심이에요. 요렇게 일단은 도착하는 거를 먼저 해보세요. 슬쩍 빠지면서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레라는 건반을 대놓고 확 떼는 것이 아니라 살짝 뗄 듯이 하면서 바로 다음은 솔로 연결을 하고요. 또 같은 방식으로 하고 이제 내려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엄지를 치고 다시 여기서 또 떨어지잖아요. 이때도 엄지를 강제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치면서 약간 붕 띄워주듯이 3번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수평으로 미는 거죠. 다시 또 보세요. 수평으로 또 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를 접근했었어요.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해보면 살짝 뜹니다. 마치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것처럼 특히 1번에서 3을 갈 때는 얘를 그러니까 단절시키듯이 떼는 것이 아니라 얘를 떼면서도 이 사이 가상의 어떤 음의 그 아름다운 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짝 띄워주면서 다음 건반으로 넘겨주는 것이죠. 자, 왼손도 비슷한 원리인데요. 왼손은
오른손이 1번으로 시작한 것과는 반대로 5번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는 새끼손가락과 이 건반을 좀 이렇게 라인업을 해줘서 일자로 가게끔 해주면서 얘를 이렇게 세워준 상태에서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좀 맞아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단단하게 받쳐주는 것처럼 좀 이렇게 포지션을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위로 계속 밀고 나갈 텐데, 소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를 치면서 힘을 바로 그 다음 건반으로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마치 그 키보드, 그 컴퓨터 키보드를 칠 때 하나를 치고 다음을 칠 때 이렇게 붙잡아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힘을 빼면서 다음 키보드로 그대로 이동하잖아요. 피아노도 비슷한 거죠. 여기서 소를 안정되게 쳐준 다음에 바로 이동, 바로 이동. 소에 도착했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럼 넘겨줄 때도 얘를 붙잡은 상태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 띄우듯이 하면서 3으로 도착하고요. 또 1번에 도착했죠? 또 살짝 띄우듯이. 그 다음에 여기서 3이죠. 그러면 아까 오른손이 이렇게 넘어온 것처럼 얘도 3을 치면서 옆으로 수평으로 그대로 이렇게 팔을 빼주는 거예요. 빼줬죠? 또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일을 완성하는 거죠. 그럼 양손을 합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을 한 옥타브 이상의 것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천천히 G 메이저부터 제가 한 것들을 이제 어떤 구간에서 조금 막히시면은 좀 멈췄다가 해보시면서 한번 반복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생상의 더 스완이라는 그 백조라는 곡인데요. 이런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로디가 뭐 첼로나 바이올린으로 아름답게 이제 펼쳐진다고 했을 때 이런 반복 패턴으로 아르페지오를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걸 잠깐 한번 쳐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곱하기 1을 해놓은 건 이 패턴을 이제 2번 반복한다는 뜻이고요. 이걸 그대로 여기에서 또 한 번 반복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패턴도 아까는 얘는 한 옥타브를 넘어가서 세 옥타브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지만 이건 이렇게 한 옥타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정말 많이 치게 되거든요. 여기 왼손도 보셔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면 손이 약간 오작동이 나는 것처럼 가다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삐그덕삐그덕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복되는 패턴의 아르페지오를 칠 일이 정말 많을 텐데 이때 어떻게 이런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치면서도 되게 실크처럼 부드럽게 갈 수 있느냐, 그걸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오른손을 보시면 치는 음이 시레 요렇게 돼요. 그러면 시레를 치고 이 시를 갈 때가 좀 꽤나 멀어요. 6칸이나 되는, 뭐 음악 용어로 하면 6도가 되겠죠? 꽤 많이 벌어지는데 이때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들쭉날쭉 칠 것인가, 어떻게 고른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궁금증이 저도 예전에 되게 많이 생겼었는데, 결국에는 이걸 칠 때요, 어떤 그러니까 한음한음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막 낮게에다가 되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바치는 어떤 분위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르페지오의 되게 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먼 아름다운 초원의 무슨 풍경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넓은 시선을 우선은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이 한음 한음을 너무 똑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똘똘하게 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드러운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때 이런 조금 옥타브라고 해도 살짝 부담스럽게 넓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하나의 기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 첫음을 기둥으로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왜 G 메이저 그 아르페지오를 칠 때도 이 엄지의 이 높이를 계속 일정하게 수평으로 맞춰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 옥타브를 넘어갈 때도 이 엄지의 높이를 맞춰준 것처럼 이 하나의 패턴을 칠 때도 보통은 얘를 쿵 하면서 내리신 다음에 여기서 끊으면서 다시 이 시로 돌아왔을 때 다시 또 우리도 그러니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쿵쿵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방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일정한 높이로 놔두되 그 다음에 이 손목을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하는 요 포인트, 고정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톱도요, 이 손가락의 옆에 이 면적을 넓게 쓴 게 아니라 이 손톱 옆 부분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세워줍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그 대신 부드러운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얘를 치는 순간에도 딱딱하게 물론 안 치는 게 중요하지만 얘를 치기 직전에 요 흐름 있죠. 이 흐름에서 얘가 부드럽게 이쪽으로 도착한다라는 내 마음속에 이 가상의 곡선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얘를 설사 높은 축으로 놨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건반을 공격적이지 않게 때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흐름이 부드럽게 내려오면 손끝으로 살짝 얘를 건드려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축이 정해졌죠? 그 상태에서 이 위팔과 그 다음에 여기에 축이 같이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여주면서 이 안에서 작은 이런 원을 그리게 돼요. 요렇게요. 그래서 C는 조금 높은 포지션으로 잡아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C를 이 손톱의 옆부분을 이용해서 약간 높게 잡은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 위팔과 그 다음에 이 축을 이용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지고 이때 이 5번에 이 손등에 있는 이 뼈가 이제 찌그러지지 않게 좀 더 받쳐준 상태에서 계속 엄지의 이 중심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게 감이 잘 안 오면 건반을 직접적으로 누르지 마시고 이 축을 높여준 상태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때 이 어깨 부분과 그 다음 위팔 부분도요. 자연스럽게 빠져주면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요. 이때 조심하실 건 팔꿈치가 순간적으로 팍 나간다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냥 이 위팔과 그 다음에 이 축이 하나의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음까지 추가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5번으로 이동은 해주지만 여기에다가 되게 심한 악센트를 준다거나 힘을 갑자기 주는 것이 아니라 얘가 중심이고요. 얘는 그냥 채워 넣는 거예요. 요렇게요. 그 대신 중요한 게 이 축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내가 일정하게 유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음들이 고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왼손도 한번 보시면 이 뒤에 부분도 다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엄지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때도 결국에는 이 정도의 그 한 옥타브 음역을 커버하지만 일단은 5번을 좀 안정적으로 내가 축을 어떻게 잡는가를 익히는 게 중요해서요. 이 손가락이랑 이 건반을 일자로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살짝 일으켜줍니다. 요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앞팔과 그 다음에 이 손등에 있는 뼈 있죠. 얘가 같이 내려와 주면서 팔이 안정적이라는 이 느낌이 딱 들 때까지 이렇게 내리듯이 솔을 쳐주세요. 이렇게요. 이걸 오히려 뭐 이렇게 위로 튕겨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가격한다거나 이러면 때리는 소리가 나고요. 오히려 이 앞팔과 이 뼈를 이용해서 살포시 내려주는 식으로 솔을 잡아주시면 톤이 좋아져요. 그 상태에서 아까 제가 할 때 여기서도 아르페지오를 칠 때 손가락을 빨리 해주고 다음 건반으로 옮겨주는 그런 거 했었잖아요. 이 왼손 스케일 아르페지오 했을 때도. 그래서 얘도 솔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준 이후에 이 레로 할 때는 이 5번을 빨리 힘을 빼줘야 돼요. 그리고 이 여기가 핵심인데요. 이런 식으로 얘가 돌아가 버리면 여기서 갑자기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손등 뼈가 이렇게 나란하게 해준 다음에 이때 얘를 돌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2번과 1번 사이에 이 공간을 확보해서요. 엄지 옆에 있는 이 면적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얘도 이 손톱 옆에 좀 좁은 공간 정도만 쓴다고 생각하셔서 얘를 약간 스치듯이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엄지가 쿵쿵거리지 않고 요렇게 얘가 작게 소리가 조절이 됩니다. 물론 이 아르페지오 한 패턴의 끝에도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보통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자체에서도 원이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 되겠죠. 아까 오른손 어떻게 했었죠? 이 방향으로 굴러가면 얘는 이 방향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손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합쳐주면 천천히 가면 여기 가상의 선이 내려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끝부분도요. 라라라란 하고 힘주는 게 아니라 이 끝부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1마디 얘가 전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다음에
이 마디에서 이 멜로디가 나와요. 이렇게 멜로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패턴이 또 바뀌어도 이제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도미 이렇게 음이 바뀌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원을 그려주면서 얘도 역시 가상의 선을 생각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고요. 왼손도 얘는 조금 더 뛰는 경향이 있지만 이때도 핵심은 뭐냐, 여기서 중심을 잘 잡고 여기서 다음 건반에 도약이 많더라도 바로 5번에 힘을 빼주면서 얘를 끝까지 이렇게 뻗치면서 잡고 있으려고 하시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라리리리 다시요. 리리리리리리리리리 노래하면서 동시에 하니까 조금 못하긴 하지만 다시 여기로 컴백을 하거든요. 그때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다이나믹도 살짝 표현을 해놨는데 이 화음, 이 앞에 있는 화음보다 얘가 좀 더 강조하게 되면 얘는 잔잔하게 가주다가 여기서 살짝 커지면서 좀 더 나와주고 여기 줄었다가 요 부분에서 약간 커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한 옥타브가 넘어가는 그런 아르페지오부터 실제로 이 곡 안에서 한 옥타브 내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패턴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 이전 강의라던가 오늘 다른 그런 주제의 경우에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궁금했지만 다른 채널에선 잘 듣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연주의 본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테크닉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연주법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해결책보다도 제가 이런 알려드린 그 강의들보다 사실 가장 처음 들었으면 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배우는 첫 단계부터 음악적인 일종의 여러분 머릿속에 세계관을 채웠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소리를 듣는 그런 훈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라는 악기가 이제 실로폰처럼 이렇게 그 스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여기 판에다가 얘를 음을 직접 타격을 해서 울리는 그런 이렇게 타악기적인 그런 주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기잖아요. 근데 피아노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 음을 울리고 다음 음을 연속해서 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음을 울리고 연속해서 울리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음과 어떤 음의 관계, 그리고 이렇게 연속되는 음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소리를 표현할지에 대해서 먼저 얼마 정도 커질 것인가, 얼마나 작게 시작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소리의 그런 소리에 대한 일종의 그런 세계관이라고 저는 말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귀를 어느 정도 열고 내가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이런 훈련을 정말 기초부터 잘 해놓을수록 여러분의 실력이 정말 더 탄탄해져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이 영상도 여러분께 너무 필요한 영상이겠지만 진짜 기초 단계에서의 조금 낯선 강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본질적인 그런 소리를 듣고 귀를 여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강의도 꼭 참고해 보셨으면 해서요. 고정 댓글에 넣어두었으니까요. 이 강의도 열심히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그 귀를 여는 강의도 들으셔서 기초부터 예술적인 그런 표현의 고차원적인 그런 표현의 영역까지 모두 잡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차르트의 그런 명언을 하나 관련된 그 명언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Music is not in the notes, but in the silence between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쉽게 그 악보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음표보다도 그 음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침묵들, 그러니까 일종의 공간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더 멋지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모차르트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앞으로의 강의에서도 악보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진짜 음악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연주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개념들을 계속해서 일깨워 드릴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또 소중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이 채널을 통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 좀 흥미롭고 재미난 주제로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